네, 안녕하세요. 바이스입니다. 벌써 재무팀 파헤치기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재무팀에서 일하면서 빡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무팀에서 일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무팀에서 일하면 제일 좋은 건 우선 회사 돈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바쁘긴 하지만 회계 재무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핵심 부서이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회계 기준, 세법 등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업데이트해야 되는 좀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을 관장하기도 하고 교육의 기회도 많고요. 금융감독원이나 KRX나 금융투자협회나 이렇게 다양한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생산성본부, 각종 은행의 연수원 등 이렇게 많기 때문에 교육받을 기회 자체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보통 부서에서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회계팀이나 재무팀 같은 경우에는 부서 실무자들이 일을 잘해야 팀장님들께서 좀 더 고생을 덜 하시니까 좀 잘 보내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좀 함정은 교육을 가려면 일을 다 해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휴가만 가도 연락이 오는데 교육 간다고 연락이 안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육 가서도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팀장님한테 연락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육이 끝나고 나서 복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은 내 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팀은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팀한테 어떻게 보면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재무팀에서 일하면서 가장 큰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전공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공자에게 좀 국한된 부분이긴 하지만 전공을 살리면서 일한다는 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왜냐면 대학교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걸 한 번도 써먹어보지 못하고 직업생활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대학교 때 배웠던 걸 사회 나와서 쓸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학교 등록금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큰 위안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네요. 재무팀에서 일하는 세 번째 장점은 바로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각자 할당된 영역만 볼 수 있는 다른 팀들과는 달리 재무팀, 회계팀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거래 흐름을 다 보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그리고 의무적으로 전체 거래를 다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회사의 자금 흐름이나 전표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회사의 시스템이나 체계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익숙해진다는 게 되게 무서운 말인 게 사실 익숙해지는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회계팀, 재무팀이 그렇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다 보면 어떤 결제 라인, 조직도, 체계 이런 게 너무 당연하게 와닿는 순간이 와요. 그러다 보면 그걸 누군가는 배우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다 보니 굉장히 큰 업무적인 갭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정보의 갭 차이에서 발생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어떤 기업이라는 법인이라는 조직 자체에 대해서 훨씬 더 내밀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계팀이나 재무팀은 힘이 세요.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무언가에 사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에요. 구매하는 쪽이. 왜냐면 구매력이 있으니까. 물론 독점 시장에서는 판매자가 힘을 갖지만 일반적으로는 구매자가 힘을 갖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나는 구입할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구매력이라는 건 다시 설명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주고 호의를 베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권한이 있다는 거죠. 힘이 세다는 게 조금 표현하면 우습긴 한데 회사 다니면서 팀의 힘이 센 팀과 약한 팀을 경험해 보시면 그래도 역시 힘이 센 게 좋구나 라는 걸 좀 체감하게 되실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무팀 같은 경우, 회계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아쉬운 소리를 잘 안 해요. 그 아쉬운 소리 잘 안 한다는 게 되게 큰데 똑같이 회사 다니는 어차피 직장 동료 입장인데 누군 나한테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하고 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게 되게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하나씩 보면 일단 내부 직원들은 재무팀이나 회계팀에게 어떤 걸 요청하는 입장이에요. 돈을 주세요, 전표를 결제해 주세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은 감독자 같은 위치로 회사에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아무래도 어떤 회사 생활 자체는 조금 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 감사 시즌에 회계사들한테도 그렇게 사실 불편한 관계는 아니에요. 회계사가 와서 우리 걸 검사하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 검사하고 검사받는 입장이 같은 회사 아닐 때 얘기지 어쨌든 회계사는 우리 회사한테
그 감사라는 영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저희 우리를 클라이언트라고 부르죠. 네, 클라이언트, 고객이. 은행 같은 경우나 보험사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어차피 그쪽이나 저희나 우리는 돈을 필요로 하고 그쪽은 돈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빌리고 싶고 혹은 투자하고 싶고 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 뭐 보험사 역시도 회사를 클라이언트, 보통 고객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기업 고객이라고 해서 되게 잘 대해주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개인 창구로 가서 업무를 할 때랑 기업 창구로 가서 일을 할 때랑 받는 대우가 다르죠. 예. 제가 개인으로 가면 어떤 은행에서 제 가방을 다 들어주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업의 어떤 대리인 자격으로 가시면 뭐 입구에서부터 청경이 가방을 들어주실 때도 있고요. 뭐 길 안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실 때도 있고요. 되게 융숭한 대접을 받죠. 사실 그건 제 힘이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제가 대리하러 왔기 때문에 받는 대접인 것 뿐이고 그게 자신의 인격에 대한 대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겠죠. 그리고 회계팀이나 재무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큰 장점 중 하나가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영업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데 실적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재무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회사의 핵심 부서라고 해도 어쨌든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를 요구할 어떤 KPI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실수를 안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한 번의 실수가 되게 치명적이라고 하는 건 그 실수를 만회할 만큼의 어떤 우리가 뭐 성과를 낼 기회가 없어요. 뭐 세무조서가 들어왔는데 막 수십억 얻어 맞을 걸 뭐 몇 억으로 줄였다 뭐 이런 것 정도지 그런 기회는 사실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재무팀, 회계팀에 들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장점인데요. 재무팀, 회계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시면 맛있는 걸 생각보다 되게 많이 먹습니다. 뭐 이게 좀 웃긴 말이긴 한데 좋게 말하면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거고 먹을 기회가 많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접대할 기회가 많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회계사나 뭐 은행, 뭐 보험사, 증권사 이런 것들 다 서로를 어쨌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네고시에이션도 하고 뭐 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접대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접대비가 들어간다는 건 누군가 그들을 접대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회사에서 누구를 시키겠어요? 뻔히 회계팀, 재무팀이 그들은 접대하겠죠. 그리고 접대할 때 애매한 거 같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통 회계팀, 재무팀 같은 경우에는 접대에 많이 나가고 맛있는 것도 먹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회사에서 우리끼리 먹고 떠들고 회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것도 업무일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하고 회계팀이나 재무팀에 입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골라낸 마지막 7번째 장점인데요. 회계팀, 재무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직 시장이 굉장히 크고 퇴직 준비가 되게 용이합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상업군 내에서만 통용되는 업무를 보통 다루기 때문에 이직이나 이런 게 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동종업계 이직을 사실 동종업계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욕먹는 분위기도 없지 않고 그래서 어려운데 회계팀이나 재무팀 같은 경우는 마음 먹으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뭐 IT업에서 뭐 전자산업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본인이 만약에 퇴직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해 보려고 한다는 그런 꿈이 있으신 분에게도 굉장히 좋은 팀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회계팀, 재무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은행권에 입사를 원하시는 분에게도 굉장히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물론 항상 세상에 변수는 많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접근했다가는 은행권에 계셨다 퇴직하신 분들이든 회계팀, 재무팀에 계셨다 퇴직하신 분들이든 사기는 늘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학문 자체가 굉장히 집약적이고 집중적인 느낌을 주는 학문이에요. 경영학 중에서도 굉장히 흔치 않은 느낌의 학문이죠. 어쨌든 회계나 재무 같은 경우에는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데 학문 자체가 굉장히 집약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한번 배워두면 그 사용의 범용성이 굉장히 높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자체도 되게 긴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장점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제가 이제 출근을 이따가 해야 돼서 간단하게 핵심만 좀 간추려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은행에 주로 많이 가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뭐 설날 연휴 이럴 때 되면 새 돈 바꾸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환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외화 담당자 할 때는 거의 최대 우대 환율로 항상 환전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은행이 마이너스 마진이 난 적도 있어요. 저한테 이제 바꿔주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적도 있는데
우대 금리에 우대 금리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소소한 꿀팁이고 뭐 장점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회계팀 재무팀의 장점 나중에 또 생각나면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회계팀 재무팀의 단점, 뭐 빡치는 점 이런 것만 올려가지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회계팀 재무팀 진짜 별로다 이런 생각 혹시나 하실까봐 이런 장점이 있어요라고 이야기 드리려고 이번 자리 마련한 거니까요. 보시고 또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여러 가지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재무팀에 입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콘텐츠로는 만들지 않겠지만 궁금하셔서 댓글로 물어보시는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도 역시나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시고요.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